요즘에 많은 유튜버들이 간단하게 그냥 액션캠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. 영상 찍을 때 액션캠이 좋을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좋을지, 특히 이번에 인스타 360에서 새로 나온 에이스 프로랑 그 다음에 뭐 최신 스마트폰들 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가 소지를 하고 있다는 점하고 뭐 메모리 카드를 깜빡한다거나 배터리 충전하는 거를 깜빡하는 경우가 카메라보다는 적다는 장점은 있는데,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점이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 후면 카메라는 굉장히 성능도 좋고 화각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데, 반면 이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화질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화각도 좁아가지고 이렇게 찍다 보면은 그냥 얼빡샷 얼굴만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셀카 찍을 일이 있으면 전면 카메라를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거꾸로 들고서 초광각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셀카를 촬영을 많이 해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경우에 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내가 지금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디스플레이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점. 그리고 두 번째, 길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서 야, 저 아저씨 꼴에 유튜브 하나 봐, 웬일이야? 이런 얘기가 살짝 들리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울 때가 있다. 반면에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면을 찍을 때도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2.3인치 플립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 가지고 셀카를 찍을 때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확인하면서 고화질 렌즈로 촬영을 할 수도 있고, 또 참고로 이렇게 90도만 열어 놓으면 또 로우 앵글 같은 거 촬영할 때 위에서 보면서 편하게 촬영할 수도 있고요. 또 스마트폰이 됐든 액션캠이 됐든 이 미러리스 대비 가장 아쉬운 점이 또 저조도거든요. 상대적으로 센서가 작다 보니까 이제 어두울 때 촬영하다 보면은 조금 노이즈도 끼기도 하고 화질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, 근데 이번에 에이스 프로가 저조도를 굉장히 개선시켜 가지고 이번에 가장 강조하는 기능이기도 한데, 이게 라이카랑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 이 센서도 1.3분의 1인치 센서를 채용해 가지고 이 고프로 히어로 12 같은 경우는 1.9분의 1인치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센서를 탑재를 해서 그런지 이 퓨어 모드라고 저조도 촬영 모드가 있는데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. 이 장면 같은 경우에 아이폰 15 프로랑 밤에 한번 촬영을 비교를 해봤는데요,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멀리 건물 쪽에 있는 뭐 불빛들이 좀 더 뿌옇게 많이 번진다거나 또 간판에 하얗게 날아가는 이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들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? 또 손떨방 같은 경우에도 에이스 프로가 확실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. 손떨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조도의 어떤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S24 울트라랑도 한번 나란히 같이 찍어 봤는데, 화면이 움직일 때마다 흐릿흐릿해지는 게 이제 모션 블러라고 하는데, 이 모션 블러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. 지금은 갤럭시 S24 울트라와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와 같이 저조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걸어가 보겠습니다. 손달방도 한번 유의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게 좀 화질에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조도 하나 때문에 저는 액션캠이나 스마트폰으로는 촬영을 안 하고 무조건 미러리스로만 씁니다 라고 하는 유튜버 분들이 계실 정도로 이 저조도가 스트레스였었는데, 이 액션캠의 편의성이나 손떨방 같은 어떤 장점은 가져오면서 저조도 부분이 확 개선이 되니까 많은 분들의 고민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에 액티브 HDR이라고 해가지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개선이 됐거든요. 이거는 오즈모 액션 4랑 같이 비교를 해본 영상인데, 이 화면상에서 밝기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제 밝은 부분이 하얗게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어두운 부분이 너무 까매가지고 안 보인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, 지금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에이스 프로 쪽이 얼굴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죠. 그리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하는 기능인데, 이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간에 일시정지 버튼으로 중단을 시키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다시 촬영을 재개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면 한 로케이션에서 찍은 씬들은 전부 다 한 파일로 이렇게 몰아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일 정리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, 또 일시정지했다가 재촬영으로 들어갈 때는 딜레이가 하나도 없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녹화 버튼으로 이렇게 한 번씩 끊었다가 다시 재촬영하는 것들과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신기한 게 이미 촬영이 끝난 파일 뒤에다가 다시 이어가지고 촬영을 해서 붙이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. 저도 뭐 이런 기능을 처음 봤는데, 예를 들어가지고 코스 요리가 계속 나오는데 음식이 갓 나왔을 때의 장면만 한 파일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싶어. 그럼 음식이 갓 나왔을 때만 그 파일에다가 몰아서 찍으면 되잖아요. 그럼 나중에 먹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저장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씬과 파일을 조금 정리할 때
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또 아이폰 같은 경우에 다른 액션캠들하고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동영상 파일을 이쪽으로 다운받을 때 그 앱을 계속 열어놓지 않으면은 막 실패가 되고 중단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. 이게 찍은 영상이 많을 때는 막 20분이고 30분이고 이거 슬립 모드 들어가지 않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서 계속 기다리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했었는데, 에이스 프로는 다운받는 도중에 앱에서 나가더라도 실패가 뜨지 않고 계속해서 영상을 다운받아준다. 그래요. 이렇게 요즘 유튜브 찍을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과 액션캠의 차이점하고 에이스 프로의 신기능까지도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저조도나 아니면 뭐 동적인 영상을 많이 찍으셔가지고 손떨방이 중요하신 분들은 액션캠, 특히 요 에이스 프로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에듀르 가세요.